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 영상마다 달리는 익숙한 한마디. 한국 등산 한번 와보세요. 일본어로, 영어로, 그리고 한국어 그대로. 국적도 연령도 모를 사람들이 반복해서 남기는 그 말에 처음엔 웃음이 나왔습니다. 왜 자꾸 한국의 산을 말하는 걸까요? 저에게 산이란 정복의 대상이자 생존의 공간입니다. 위험을 이겨내고 땀으로 오르는 도전의 상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제가 등산을 시작한 건 20대 중반이었습니다. 후지산부터 시작해 북알프스를 넘었고 일본 전국의 험준한 산들을 탐험하며 경력과 채널을 함께 쌓아왔습니다. 히말라야 기슭까지 다녀온 이후 저는 등산 유튜버로서 일정한 신뢰를 얻었고 무엇보다 장비에 있어선 미친 디테일로 유명해졌습니다. 백팩의 지퍼 마찰음, 등산화의 미세한 접지력 차이, 헤드랜턴의 배터리 소모 곡선까지 테스트하고 영상에 담는 사람. 그게 바로 저, 유토 다카하시입니다. 저는 감성보다 수치를 믿습니다. 자연을 낭만으로 받아들이기보단 변수를 분석하고 통제하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산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했고 장비는 그 예측 불가능성에 맞서기 위한 방패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산에서 조난을 당한 이후로 그 신념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장비는 생명이고 데이터는 진실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댓글로 지리산 한번 가보세요. 북한산 진짜 멋져요. 한국 산 타보면 생각이 바뀌실걸요? 같은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내심 짜증이 났습니다. 왜 자꾸 산이라 우기는 걸까? 지리산, 한라산, 백두대간? 이름만 화려하지 높이는 고만고만합니다. 북한산은 고작 800m대입니다. 제가 평소 리뷰하던 산들에 비하면 언덕 수준이죠. 그저 도시 근처에 있는 공원 같은 느낌. 그런 곳을 오르는 건 등산이 아니라 산책입니다. 등산을 모독하는 말이죠. 그 생각은 점점 더 굳어졌고 한국 등산이라는 말만 봐도 무의식적으로 눈을 돌리게 됐습니다. 내심 내가 오를 산은 세계에 널렸다고 생각하며 자존심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뜻밖의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바로 저의 등산 파트너이자 장비 철학까지 공유하는 스기야마였습니다. 유토, 너 산에서 사람을 본 적 있어? 순간 멍해졌습니다.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매번 사람들이 넘쳐나는 등산로, 휴게소, 쉼터 사람은 항상 있었죠. 그런데 그는 덧붙였습니다. 높이 말고 방식이야. 한국엔 산을 산처럼 오르는 사람들이 있다더라. 장비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 그 말은 이상하게도 가슴에 박혔습니다. 산처럼이라는 표현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궁금증을 자극했습니다. 장비와 수치를 삶이라 여겨온 제게 그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스기야마는 제가 배터리 용량보다 더 믿는 사람입니다. 그는 말로 과장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감정에 휘둘리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상한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한 번쯤은 가봐야 하지 않을까? 제가 지금껏 무시해왔던 한국의 산, 그곳에는 정말 장비가 설명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인천행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목적지는 한국. 왜냐고요? 이해하지 못한 건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토 다카하시입니다. 도쿄에서 태어난 37세 유튜버이며 장비 중심 등산 채널이라는 타이틀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정확함과 신뢰성. 실험하지 않은 장비는 리뷰하지 않고 테스트 없이 찍은 영상은 올리지 않습니다. 바람의 세기, 지형의 경사도, 경량 패널의 반사율까지 계산하며 산을 오릅니다. 그런 제가 지금 비행기에 오릅니다. 언덕이라 비웃었던 한국의 산으로 향하며 말이죠. 단순히 풍경이 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말이 마음을 흔든다는 게 얼마나 드문 일인지 알기에 이번 여정은 단순한 촬영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몇 달 전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건네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지도와 짧은 산행 노트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중 한 장에 아버지가 이런 문장을 남기셨습니다. 언젠가
이 산에서 다시 걸어보고 싶다.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그 문장의 끝에 작게 적힌 산 이름 하나, 지리산, 한국의 산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질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 지리산이었을까? 왜 혼자가 아니길 바랐을까? 그리고 왜 나에게 그 말이 자꾸 걸리는 걸까? 이번 한국행은 그 답을 찾기 위한 여행이기도 합니다. 장비를 들고 카메라를 켜고 데이터를 기록하러 가지만 어쩌면 이번만큼은 그 너머의 무언가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처음엔 솔직히 특별한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일본과 비슷한 동아시아 국가라는 인식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공항 내부의 동선, 무인 시스템,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친절함에 저는 조금씩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내로 들어가는 과정은 충격적일 정도로 매끄러웠습니다. 공항철도는 정시성을 넘어서 예술적이었고 안내 방송은 외국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일본의 것과는 달리 정말로 외국인을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생각보다 더 현대적이었습니다. 도쿄와 견저도 뒤지지 않는 도심의 밀도, 깔끔하게 정비된 거리, 질서 있는 교통체계, 도시의 규모도 속도도 제가 예상한 것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시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산을 보기 위해 이곳에 왔고 그 첫걸음은 지리산이 아닌 북한산으로 정했습니다. 지리산은 저에게 너무 큰 상징이었기 때문에 바로 오를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그 산은 제 여정의 마지막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울 근교의 산부터 탐색해보기로 했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향한 곳이 바로 북한산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몇 정거장만 지나자 산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말 그대로 도심 바로 옆에 산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산에 가려면 몇 시간씩 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합니다. 산은 일상에서 분리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산이 일상의 일부처럼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산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무언가 말문이 막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십 명의 등산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는데 그 복장이 솔직히 제가 리뷰했던 제품들이 보였습니다. 고기능성 재킷, 최첨단 트레킹화, 스마트워치, 고급 스틱까지. 그 중에는 60대 이상으로 보이는 어르신도 많았고 그들 대부분이 최신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등산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문화 현상이었습니다. 등산이 이토록 대중적이면서도 진지하게 소비되는 곳이 있다니 충격이었죠. 저는 무의식적으로 카메라를 켜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산이 아니라 전시회네요. 더 놀라운 일은 바로 입구 근처에서 벌어졌습니다. 낯선 시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비 대여소. 처음엔 장비를 대여해주기도 하나 보네 하고 가볍게 넘기려 했지만 무료라는 단어에 눈이 멈췄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품질이 얼마나 형편없을까 생각하며 대여 장비를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기능성 스틱, 무릎 보호대, 경량 배낭, 응급 키트까지 모두 예상 이상의 퀄리티였습니다. 손에 쥐어본 스틱은 경량 알루미늄 합금 소재로 그립 부분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었고 배낭은 3D 메시 백 패널이 적용된 제품이었습니다. 이건 진짜 장난이 아닌데요. 제가 알던 일본에서는 장비는 철저히 개인의 영역입니다. 필요하면 직접 사고 아니면 없는 상태에서 산을 오릅니다. 대여 서비스도 대부분 민간 업체가 운영하며 품질은 믿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등산 자체가 하나의 공공 서비스처럼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산이 공공의 공간이자 삶의 일부로 대접받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산을 이렇게까지 열어두는 나라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의 인식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산은 오르는 대상이 아니라 이 나라 사람들에게는 함께 살아가는 풍경이었습니다. 등산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른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방 정상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등산 중에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묵묵히 걷는 것이 서로에 대한 예의로 여겨지니까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등산로 곳곳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강요도
어색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짧은 인사 한마디가 산 전체에 따뜻한 온기를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인사를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처음 보는 사람들과 이런 교감을 나누는 건 정말 낯선 경험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혼자 걷는 노인, 친구들과 웃으며 걷는 청년들, 가족 단위의 등산객, 그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고 모두가 같은 리듬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저는 문득 스기야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보이는 산, 그 말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리산, 드디어 그 이름을 눈앞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노트 속 그 짧은 문장 한 줄. 언젠가 이 산에서 다시 걸어보고 싶다.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그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땐 솔직히 크게 감흥이 없었습니다. 단순한 기록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산의 흙을 밟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그 말에는 말로 다 하지 못한 감정이 담겨 있었단 걸요. 후지산은 제가 가장 먼저 정복한 산이었습니다. 일본인의 상징과도 같은 그 산은 마치 국기처럼 존재하는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일출을 보기 위해 새벽부터 줄지어 올라가는 사람들, 정상에서 외치는 야마호오, 그 모든 경험은 분명 인상적이었고 감동적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지리산은 그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후지산이 올라야만 보이는 곳이라면 지리산은 함께 걸어야 보이는 산입니다. 후지산은 절경을 자랑하지만 지리산은 조용한 숨결로 마음을 감싸줍니다. 후지산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상징물이라면 지리산은 사람 곁에서 묵묵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법 같았습니다. 성삼재에서 시작된 산행. 처음엔 계획된 테스트의 연장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장비를 체크하고 경사도와 이동 속도를 기록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등산로를 몇 걸음 디디자마자 산의 분위기부터가 달랐습니다. 공기 속의 입자까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숲은 깊고 바람은 낮았습니다. 바위와 나무 사이를 흐르는 물소리는 귀에 간질간질하게 스며들었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 나는 말소리조차 크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산에서 처음 느낀 그 배려의 리듬이 여기 지리산에선 더더욱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후지산에서는 자주 고함 소리를 듣습니다. 정상 도착을 알리거나 친구를 부르거나 때로는 자기 자신을 격려하기 위해. 하지만 지리산에서는 아무도 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빛과 손짓으로 서로의 상태를 확인하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길을 내줍니다. 그건 소통의 방식이자 자연과 하나 되는 태도였습니다. 조금 더 걷자 쉼터가 나왔고 저는 뜻밖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혼자세요? 여기 같이 드시죠. 김밥과 삶은 달걀. 한국에서는 흔한 도시락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한 조각을 받아들며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후지산에서는 식사를 할 때 대개 자기 팀끼리만 모입니다. 낯선 이에게 말을 거는 일은 드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마치 오래된 이웃처럼 자연스레 자리를 내주고 말을 걸고 나눠줍니다. 혼자 오셨어요? 일본에서 왔어요. 아, 지리산 좋은 산이죠?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엔 묘한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한 길 위에서 저는 어느새 제 걸음이 느려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카메라는 꺼낸 지 오래고 메모도 잊은 채 그냥 풍경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하늘은 흐렸지만 제 마음엔 햇살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리산은 저에게 처음으로 기능을 내려놓는 등산을 경험하게 해줬습니다. 후지산에서는 절대 놓을 수 없던 GPS 장비, 체온 조절웨어, 시간 측정기 그 모든 것들이 이곳에선 그냥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상 도착 시간이 아니라 누구와 어떤 시간을 걷는가였습니다. 한국의 지리산은 높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깊이는 지금껏 제가 오른 그 어떤 산보다 더 깊었습니다. 정복하지 않아도 되는 산, 올라가며 말없이 위로받는 산이었습니다. 그건 제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산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 산을 혼자가 아니길 바랐는지 저는 이제 확실히 알 것 같았습니다. 지리산은 기억이 머무는 산이고 마음이 쉬어가는 산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제가 찾지 못했던 진짜 산의 의미가 이곳엔 살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산은 진짜로
사람을 기다리는 산이구나. 지리산 산행이 끝나갈 무렵 저는 어느 때보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올라갈 땐 그저 낯선 문화에 감탄하며 길을 따라갔지만 내려가는 길은 마치 어떤 중요한 사람을 배웅하는 듯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산을 떠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이런 감정 처음이었습니다. 나무짚이 흔들리고 숲길 사이로 부는 바람이 뺨을 스칠 때마다 저는 아버지의 노트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산에서 누군가와 걷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이 산과 함께 걷고 싶었던 겁니다.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곳에서 가장 큰 위로를 받았던 게 아닐까요? 쉼터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은 한 어르신이 조용히 말을 걸어왔습니다. 지리산이 어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묘하네요.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분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지리산은 그런 산이에요. 무슨 말을 하진 않지만 다 듣고 있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돌아오죠. 그 말은 제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산이 말을 한다니 처음엔 시적인 과장이라 생각했지만 지금 이 순간엔 진심으로 믿고 싶었습니다. 이 산은 정말 사람의 마음을 알아듣는 산 같았습니다. 혼잣말조차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저는 늘 산을 정보화했습니다. 숫자로 환산하고 기능으로 분석하고 데이터로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산행은 한 장의 풍경처럼 마음에 남았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느낌으로, 정보가 아니라 감정으로요. 하산 후 저는 인근 마을의 한옥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렀습니다. 정겨운 마당, 감나무 그늘, 마루에 앉은 제 앞에 주인 어르신이 따뜻한 유자차를 내주셨습니다. 그 향기만으로도 긴장이 풀렸고 저는 마치 오래된 고향에 돌아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리산 어떠셨어요? 어르신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아무 기대도 없었는데 이제는 다시 오고 싶어요. 꼭 다시 오고 싶습니다. 그분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리산은 한 번 다녀오는 산이 아니에요. 마음이 힘들거나 어디론가 숨고 싶을 때 늘 기다리는 산이죠. 그 말이 어쩐지 아버지가 남긴 문장과 겹쳐 보였습니다. 언젠가 이 산에서 다시 걸어보고 싶다.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영상을 찍지 않았습니다. 장비를 정리하지도 않았고 데이터를 업로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흐렸지만 마음은 맑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일출을 보기 위해 지리산의 한 구간을 다시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장비 없이 가장 기본적인 복장으로 아무 기록도 하지 않은 채 처음으로 그냥 걷기 위한 산행을 한 날이었습니다. 정상에 거의 다다를 무렵 앞서 걷던 등산객이 발목을 삐끗해 멈춰 섰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다가가 괜찮으세요? 고 물었습니다. 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저는 배낭에서 파스를 꺼냈습니다. 그때 옆을 지나가던 또 다른 등산객이 말을 걸었습니다. 조금 쉬었다 가세요. 여긴 혼자 걷는 산 아니니까요.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너무도 평범하지만 너무도 강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아버지의 문장의 진짜 의미였던 겁니다. 지금까지 저는 혼자 걷는 산을 좋아했습니다. 조용하고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산행. 하지만 지리산은 그런 산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함께 걷는 산, 마음을 나누는 산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해가 산등성이 위로 떠오르며 붉게 번지던 순간 저는 바위에 앉아 아버지의 노트를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 흘러나왔습니다. 혼자 산을 배경으로 선 아버지의 뒷모습.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절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요.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지금 혼자가 아닙니다. 그때 옆에 앉은 노부부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이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지리산은 사람을 기다리는 산이에요.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엔 누군가와 함께 다시 올게요. 한국의 산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깊이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자연을 넘어선 사람의 기억과 마음이 쌓여있는 산의 문화였습니다. 이제 저는 그 산의 일부를 제 삶 속에 담아 갑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산, 진심으로 대단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나요? 감동적인 이야기를 주변과 공유하며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